사범대학에 다니며 교사를 꿈꿨던 평범한 학생.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국군을 도와 포탄을 날랐는데요. 나라를 지키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9, 19세 군인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참전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유격 대원을 거쳐 학도병으로 입대해 수많은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그와 함께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냈던 학생들. 희생된 학도병의 숫자만 3천여 명이 달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일종의 이렇게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이게 죽는 것이 두렵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느새 6.25 전쟁 70주년, 19학생은 이제 노병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의 나라 사랑은 여전합니다. 지금은 펜으로 호국 정신을 기리는 6.25 참전 언론회 박기병 회장. 그를 만나봅니다. 서울 중구. 아흔이 다 되는 나이지만 매일 출근하는 이곳. 6.25 참전 언론인 인회 사무실입니다. 회원들의 평균 나이는 80대. 벌써 10년째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7일 날 우리 저거 있죠, 저 뭐야. 예, 그래. 회장단 회의할 때 주제를 뭐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이 경영 압박을 이제 받게 되니까 예. 경영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 이 광고, 네, 광고 이제 협찬에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지 뭐 지금 이달 이제 마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중간을 어떻게 좀 체크를 좀 해달라는 얘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월 한 차례씩 만나서 그래도 이 저 진행되고 있는 업무 진행 상황 같은 걸 서로 하여간 공조를 해야지. 매일 오전 빼먹지 않고 열리는 회의. 6.25 참전 언론인회의 첫 업무입니다. 9월 24일 오후 3시에 우리 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합니다. 하고 그때도 우리 작년에도 이거를 그 요런 팜플렛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팜플렛가 뭐 그렇죠.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전부 다. 저도 전부 다 지금 사람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하고 주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한테 보고 하나 들을 거는 내년이 이거 인간의상 30년입니다. 30주년입니다. 30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지금부터 1회부터 시상해왔던 작품 수상작이 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 만들어서 전시를 한번 하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잘 봐. 박기병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 언론계를 주름잡았던 회원들. 고령의 나이임에도 뛰어난 필력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대한 언론인의 사무실과 또 6.25 참전 언론인들의 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입니다. 이게 6.25 참전 언론인회는 6.25 당시 그야말로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그 언론인들과 그다음에 그 직접 참전 안 하고 그냥 종군 기자로서 저 취재 활동을 했던 그 언론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6.25 참전 언론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그게. 젊었을 땐 전쟁터에서 학도병으로, 제대 후에는 언론인의 길을 걸은 박기병 회장. 은퇴 후엔 참전 언론인회를 이끌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해복 이제 돌아가셨지. 2010년 처음 이제 그 6.25 참전 언론인회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 회장을 하셔서 저희 KBS 이 종고 기자로서 이제 우리가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초창기에 처음 이제 회장을 맡았다가 그다음에 내가 이제 바로
그러면은 회장님이 2대 회장님. 그렇지. 이대 회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쭉 이제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성과는 회원 30명이 함께 쓴 책입니다. 6.25 전쟁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6.25 참전했을 때 그 아주 치열했던 그 전쟁터에서 그 있던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으로다 이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6.25에 대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이 잘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세들에게 위해서 후세들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기록으로 다 남기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총탄이 빗발쳤던 전장과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기록했는데요. 2013년도에 발간된 책은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구할 수 없느냐 하는 이제 그 문의가 이제 가끔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제2의 이제 그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는 책을 갖다 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쟁터에서 직접 체험했던 체험을 한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생한 그런 기록이 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적인 그런 가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책 속에는 박기병 회장의 학도병 시절도 담겨 있습니다. 사진 누군가요? 난 이제 19살 때 사진들이겠네. 그래서 한참 전쟁할 때야 이게. 19살인데 군인이셨어요? 그럼 11배 전 들어갔지 군대.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춘천 사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생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등교를 하니 피란민의 행렬이 춘천 시내에 물밀듯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포를 옮겨서 이제 쏴야 하는데 포탄을 나르는 그런 인적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춘천사범학교 재학생들이 포병부대에 가가지고 포탄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19 어린 나이에도 거침없이 나아갔던 전쟁터. 수많은 학생들이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쟁과 맞바꾼 청춘이었습니다. 춘천에서 우리 학교 동료 5사람과 포병 16대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현 입대. 그래서 이 경기도상에서 입대를 한 거죠. 당시 춘천 사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기병 회장. 포탄을 나르는 유격대원을 거쳐 학도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그와 함께 6.25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들은 무려 30여만 명.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6.25 전쟁의 숨겨진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참전 사실이 기록되지도 못한 채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 이름은 남겨지지 않은 거죠. 학도병 3글자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의 학도병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6.25 당시에 네. 3일 동안 격렬한 전쟁을 하면서 여기를 3일 동안 지킨 이게 바로 기념공원이야. 6월 25일 날 이제 바로 저 북한군 이제 인민군이 절로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3일 동안을 이 6사단 7연대가 이거 방어를 했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춘천 사범학교 학생들이 포탄을 날라다 주었다 하니 실로 감격스럽다는 얘기가 여기 기념비에 적어 있죠, 이게. 예.
7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이 카빙총을 미고 있지 않고 그냥 여기에 포탄을 날른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역시 이제 이 조각에다가 카빙총을 미는 모습을 갖다 이게 담아놨는데요. 전쟁이 남겨준 슬픔도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전후가 있는데요. 인제 관대리 전투에서 내가 이제 그 관측장교와 더불어 이 통신병으로서 고치에 관대리 그 고치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몸이 좀 좋질 않아가서 망설이고 있는데 내 그 동료 최병님이라는 그 우리 저 사범학교 후배가 아니 내가 저 대신 몸이 불편하면 올라가겠다. 그래서 그 올라간 그 친구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늘 내가 가슴에 그냥 아쉽다는 생각. 눈을 감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은 소중한 전후의 희생. 막역했던 후배를 잃어야만 했던 6.25 전쟁입니다. 어쩌면 그에겐 동족 상잔의 비극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지고 하시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6.25 전쟁의 여기 춘천 대첩의 특징은 군인도 참전은 했지만은 우리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도 함께 이렇게 이게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도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이 공장에 계시는 그 여공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배급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포탄 날리는데 우리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기들이 지게를 가지면서 이 포탄을 날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춘천 대첩의 특징이라면 군, 관, 민, 경 공동으로 이렇게 참전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춘천에 오면 6.25 참전 학도병 기념탑에 가까이 가본다는 박기병 회장. 6.25 참전 학도병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춘천 사범학교 현재는 춘천교육대학교가 되지만은 춘천 사범학교 학생들이 참전한 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 이름이 여기 있죠. 이게 박기병. 성함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6.25 참전을 했다는 이렇게 참전을 했다는 그 기록이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일종의 금기를 이제 가지고 느끼는 거죠. 자,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많지도 않아요. 저희도 이게 저희 이제 동기생들인데 이 가운데 지금 뭐 3분의 1이 지금 3분의 2가 다 희생됐어요. 돌아가시고 뭐. 교실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전쟁에서 잃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어야 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희생된 전우들. 다니던 학교와 나이는 달랐지만 호국 정신만은 같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영령을 추모해 봅니다. 우리가 6.25 당시에 그 참전했던 학도병의 이제 기념탑이죠. 그래서 그 학도병의 전쟁에 참전했던 그 의의를 되새기는 그런 뜻에서 제가 거수경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의 신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때 인사는 다 거수경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 정신을 사냥하기 위해서 거수경례를 한 겁니다.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바쳤던 청춘. 박기병 회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 무공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며칠 뒤 6.25 참전 언론인회의 원로들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부동 전적지 뭐 이런 데도 좀 또 영천 이런 데도 계획을 원래 다 잡아놨어요. 근데 지금 그 버스 수배라든 이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연결됐는데 확대되는 걸 좀 봐가지고는 그 어떻게 될지 아직 참 그 결정을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으로 봐가지고 뭐 10명 이상도 참 모이질 못하게 하고는 그런 위기 상황이고 한데 그게 좀 빨리 좀 풀려가지고서 원활하게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그런 나라를 지킨 고급 용사들을 예우를 하고 존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회원의 대부분이 90을 넘겼습니다. 올해만 벌써 10여 명의 회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두 나이들 먹고 하니까 자주는 못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모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근황들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활동했을 때 얘기들도 하고 뭐 모두 옛날 얘기들이죠. 이 원로 이 회원들의 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나실 때 나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하고 이제 그런 거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이게 참석하시는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자, 나갔다 올랍니다. 참전 언론인회는 해마다 6.25 전쟁과 관련된 장소들을 답사하는데요. 오늘은 참전 언론인회의 대표로 박기병 회장이 뜻깊은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 에티오피아가 6.25 당시에 일개 중대 병력이 이제 한국전에 6.25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 참전했던 그 기념탑을 여기다 세운 겁니다. 6.25 전쟁 때 유엔 회원국의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은 참전국들 중 아프리카도 있었는데요. 1951년 5월 1일 한국에 도착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참전 기념탑은 6.25 참전 언론인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비는 우리 6.25 참전 언론인회에 같은 회원인 원로 회원인 지갑종 회원이 이거를 추진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념비뿐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까지도 그 지갑종 회원께서 이거는 꼭 세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부 사비를 여기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세운 겁니다. 1968년 에티오피아 황제가 한국으로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황제가 오면은 그 기회에 기념비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5월달에 온다는데 3월달이야. 50일밖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디자인은 내가 한 거야. 해가지고 춘천에다가 건립을 해야겠다. 왜? 강원도에서 223회 전투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에티오피아 전투 지역이야. 춘천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예산은 얼마냐고 그래. 예산은 없다. 그리고 그 춘천서 공사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내 집을 팔아서라도 줄 테니까 남에게 시세 졌으면 친세를 갚아야 한다는 것도 또 어디까지나 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한다는 거. 호국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 다행히도 내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그걸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됐지. 대한민국을 찾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는 약 6천여 명, 무려 253회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 설립된 거죠. 그 중심엔 6.25 참전 언론인회 지갑종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념비 설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주로 강원도 화천군의 신양리, 문동리, 양구의 문동리, 김하 등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서 공산 침략군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121명이 전사를 했고 한 5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잠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박기병 회장. 여보세요. 예, 저 박기병이에요. 선배님. 예, 내가 지금 저 춘천에 그 에티오피아 저 기념비에 와 있어요. 의정부 연락경계단 통해서 참전국의 기념비 설립을 위해 애쓴 지갑종 회원인데요.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 땐 연로해진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배님이 직접 오셔서 이게 뭐 설명을 하도 했으면 좋은데 이제 코로나하고 이게 날씨가 이게 무더운 날씨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질 못했습니다. 예. 오케이. 예. 많이 아쉬워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아쉬워하지. 내가 몸만 괜찮았으면 가서 내 얘기를 해야지. 아주 답답해 하는 거야 지금 못 와서. 에티오피아가 참전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6.25 참전 언론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지만 참전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념탑 가까이에는 기념탑 못지않은 의미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고마움을 잊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 에티오피아가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에티오피아 그 황제가 이 제막을 하면서 이 저 한국전 이게 참전 위원회하고 한국 정부에 이제 감사하다는 그 뜻으로 다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이 와서 제막했다는 것을 갖다가 또 뭐 증명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의 전통 가옥을 형상화한 에티오피아 기념관. 춘천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배경과 전투 상황을 재현한 곳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장렬하게 산화하신 에티오피아군 전몰 용사들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비웁니다. 춘천 시민 일동이 이때는 진짜 많은 사람이 전사되고 돌아가셨죠. 그렇죠. 뭐 그래도 이 에티오피아군은 이거 별로 희생자가 적은 편이지. 전쟁 나면 어쨌든 일대일로 뭐 누가 살든지 죽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건 한마디로 비참한 얘기죠. 당시 참전군들이 사용했던 장비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는데요. 주인은 없고 아픈 역사의 증거로만 남아 있습니다. 6.25 당시 때 썼던 총들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무항 소총종, 예무항 소총. 요거는 이제 카빙 소총. 나는 이제 포병에 통신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필요가 없지. 그냥 무전기 뭐 이렇게 미고 이거 가지고 이제 저 사선을 넘나들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는 역시 저 감회라는 게 있죠.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어린 학도병.
제대 후엔 소명 의식을 갖고 언론인이 된 박기병 회장. 어느새 대한민국 언론계의 원로가 됐습니다. 그는 오늘도 호국 정신의 마음을 후세에 알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온 이상은 우리 목숨을 갖다가 인을 두고 목숨을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늘날까지 꿋꿋이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대 아침